네, 반장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화이트데이에 뭐 사랑 고백했어요? 네. 3월 14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네, 일단 답변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검찰의 질문에 답은 다 하고 있는데 일단 도곡동 땅이나 다스와 관련해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기존에 밝혔던 입장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말이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신 반장. 어젯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들어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해임했네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뭐 예전부터 둘이 케미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있었는데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경질을 할 국무장관인데, 줄은 그렇죠? 몰랐거든요. 네. 이제 신임 국무장관에 폼페이오 CIA 국장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를 그렇죠.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뭐 아주 뭐 혹시- 아까 말하는 케미가 맞죠. 네. 그렇죠?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회의를 시작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오전 9시 22분쯤 도착했으니까요. 검찰청사 내에 머문 시간이 지금이 5시 13분이니까요. 7시간 30분을 넘었네요. 중간에 10여 분 정도 티타임이 있었고요. 또 50분 정도 점심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는 지금 전부 그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이 투입돼서 다스가 누구 거냐, 다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도 다스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뇌물죄 부분으로 넘어갔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다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뇌물 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뭐 심기 경호까지 포함해서 밀착 마크를 했잖아요. 밀착 변호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뭐 당연한 게요. 검찰의 수사가 다스부터 시작된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규명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가 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삼성 뇌물죄 부분을 뭐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상당한 시간을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데 뭐 집중할 걸로 보이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의 설명이 있었고요. 뭐 포토라인에 서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밝혔잖아요. 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진 않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표현에서 뭐 본인이 뭐 상당히 불편한 심경 또 뼈가 있는 말들을 뭐 얘기를 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따가 현장 기자도 좀 연결해서 뭐 지금의 조사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이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사도 되짚어보겠습니다. 미투 운동 속보, 또 오늘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다스, 도곡동 땅 등 의혹이 제기된 지는 10년 만이죠. 포토라인에선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했지만은 현재 검찰 조사에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등은 이번 주말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또 조사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별로 뛰는 기자 최 반장이 오늘 나온 곳은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건물 옥상에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이 이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커튼이 켜져 있어서 잘 내부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시각이 7시 3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소환까지 정확히 2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보실
보시는 것처럼 맞은편에는 그렇게 취재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논현동 자택 앞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지. 앞으로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골목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경호처에서 양측을 모두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도 신분 확인을 거쳐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분증 네, 자택 앞은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그동안 그야말로 두문불출해 왔었는데요. 오늘도 자택 안에서 차량에 탑승한 뒤에 곧바로 검찰청사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차량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속 수사를 외치는 1인 시위가 자택 앞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단 저도 이 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는 이곳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한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집 안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내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함께 검찰청사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각이 9시 15분입니다. 15분인데요. 검찰청사까지 약 10여 분 정도 걸리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정된 시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택 앞 경찰 인력들은 대부분 철수를 한 상태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곧 검찰청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제가 복부장에게 전수받은 기술을 이용해서 곧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중앙지검 앞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금 전 조사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간발의 차이로 놓친 것 같습니다. 포토라인에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곳 청사는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관리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문 굳게 닫혀 있고요. 반대쪽 서쪽 출입문 역시 닫혀 있습니다. 취재진 또한 사전에 비표를 받아야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 밖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진들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지자들의 시위 또한 보이지 않아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경찰 병력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라는 시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특히 제가 아침 일찍 다녀온 논현동 자택은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5년 전 임기를 마치고 자택으로 복귀하던 날입니다. 수백 명의 환역 인파들로부터 퇴임 축하 인사를 받았죠. 지지자들과 동네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같은 공간에는 취재진들만 가득했습니다.
앞서 포토라인에서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밝힌 이 전 대통령, 한동훈 2차장과 티타임을 가진 뒤 조사실로 곧바로 향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20분을 넘기고 있으니까 8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모두 18개입니다. 무엇보다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된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물음은 10년을 돌고 돌아 오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과거 특검 조사 때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또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물증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토라인선 이명박, 참담한 신경 국민께 죄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3년 2월 퇴임했으니까 정말 5년 만이죠. 정확히 퇴임 1844일. 이건 제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서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1844일 만에 이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뭐 7시 반을 넘어서 지금 8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은 있었죠. 아까 얘기했지만요. 자, 우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정 반장. 네. 일단 이제 검찰 설명에 따르면은 다스와 관련한 의혹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 그동안 고소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뇌물수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후 2시에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검찰은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부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소명해야 할 혐의 모두 18개에 달합니다. 특수활동비 그리고 삼성 등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약 111억 원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죠. 다스를 통해서 약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한 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에 따른 뇌물, 다스 비자금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이 전 대통령 혐의 관련해서는요, 18개다, 20개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검찰이 지금 혐의를 정확히 특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석이 좀 나오지만, 18개 이상은 확실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영장 단계에서는 혐의가 13개였다가, 기소 단계에서는 18개로 늘었고, 지금 이제 20개가 넘었잖아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18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은 혐의 자체는 이제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다스 부분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정말 제기됐던 의혹이잖아요.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당시 후보 서로에 대해서 공격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서로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아무튼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검찰 특검 수사에서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거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올 들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또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 또 MB 분신으로 불렸던 김희중 전 실장,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은 물론 또 조카 이동용 다스 부사장, 형 이상은 회장의 진술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일각에서는 삼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희중, 김백준, 김성우 이 세 사람의 진술이 바뀐 게 정말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렇게 이제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많이 확보를 했지만 진술만으로는 또 축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건 또는 이제 물증이 필요한데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문건이 발견이 됐고요. 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목록을 관리해온 증거들이 다량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장은 회장의 몫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을 그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사용하는 등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 외에도 차명 재산이 더 많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검찰이 이제 관련자들 공소장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기재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그 추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야 모든 걸 부인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왔고, 오늘 이제 이 전 대통령의 발언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도곡동 땅 수사 과정에 그때 관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무혐의를 끌어낸 그런 인물이고요. 아무튼 오늘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대결, 이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창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은 3명입니다.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해온 송경호 특수 2부장 검사,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해온 신봉수 첨수 1부장 검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 검사도 투입이 돼서 조서 작성 등 지원 업무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방패는 4명입니다. 강훈, 피영현, 김병철, 박명환 변호사입니다.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수사 등을 막아냈던 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두 명이 번갈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4명 변호사 중에 박명환 변호사는 막판에 합류를 해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를 않았는데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의 대표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MB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던 참모 출신이기도 하죠. 당초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리려다가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대한변협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 막판에 제외됐던 정동기 변호사는 이번에 직접 변호는 할 수 없지만 후방에서 지원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역할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들이 검찰이 신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조사가 아니고요. 뒤에서 이제 검찰이 신문하는 거를 쭉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피의자한테 조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모를 좀 하고요. 검찰 신문을 중간에 끼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검찰이 저희도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은 히든 카드를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히든 카드를 지금 드러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이댔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루 정말로 긴 하루가 될 텐데 시작부터 한번 좀 짚어볼게요. 가장 궁금했던 포토라인 메시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참담하다라는 표현으로 심경을 표현을 했고요. 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3차례나 반복하면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1월 기자회견 때처럼 정치보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검찰 수사의 유감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역사에서 더는 없기를 바란다. 이 검찰 수사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참고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딱 2문장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었죠. 네, 조금 전에 뜬 기사를 보니까요. 보통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카톡하는 거를 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나중에 확대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읽은 그 A4지 그걸 이제 카메라로 보고 이제 뒷면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밑줄 친 부분이 일단 3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밑줄을 쳤냐면 엄중한, 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이제 밑줄이 거의 있고 실제로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말을 잠시 멈추거나 좀 목소리를 높이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입장문의 맨 뒤에 한 문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읽지를 않았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게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그걸
아무리 긴장했어도 그걸 뭐 실수로 놓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읽다가 아마 그 부분을 일부러 좀 빼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저렇게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청사로 들어갔는데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 한동훈 제3차장 검사와 약 10여 분간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한 차장이 조사 방법 등을 설명한 뒤인 9시 52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오전 조사는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이 됐고 곧바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된 설렁탕이었고요. 이 한 그릇을 비웠다고 합니다. 메뉴는 사전에 검찰이 어떤 것이 편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고요.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반영해서 골랐다고 합니다. 그 1001호 조사 실력 첫 2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먹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했고 이어 오후 2시부터 오후 조사가 시작이 돼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맞아. 또 얘기해요. 미안해. 참고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살펴보면 작년에 미리 준비해온 김밥이나 초밥, 샌드위치 등을 변호인과 함께 먹었었죠.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울중앙지검 들어갈 때요. 그 여기자가 하나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 뇌물 관련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위험해 그랬다면서요. 네. 계단 조심해 위험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8시간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 반장, 밤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심야 조사를 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을 때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에 출석을 해서 다음 날 아침 7시가 다 돼서 청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머물렀던 시간이 총 21시간이 넘는데 당시에는 또 심야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자정 전인 11시 40분에 끝났고 조서 검토를 하는 데만 7시간이 넘게 걸렸죠. 네. 검찰은 아마 물어볼 거예요. 다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데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포토라인에 2번 서는 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내고 가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건 제 예측이에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렇고요. 일단 오늘이 수요일이고 이제 이 전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를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곧 하겠죠, 이제. 일단 검찰의 입장은요,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이거랍니다. 이게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온갖 또 추측과 의혹이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죠. 이걸 염려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앞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소환을 해놓고 나서 조사를 다 하고 20일이 넘도록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소환 6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었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최반장이요. 그 도깨비 배경음악과 함께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공간 이동을 좀 하던데 아무튼 그 논현동 자택을 갔다 왔잖아요. 그쪽 네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단 제가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게 오전 7시 조금 늦은 시각이었는데 어제는 장미꽃을 들고 온 한 지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는 1인 시위자 몇몇만 보일 뿐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MB정부 참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류익, 임태희, 정정길, 하금열 전 비서실장들이죠. 그리고 김두우, 김효재, 이동관 전 수석 등의 모습이 보였고요. 또 그리고 소위 친이계 의원들로 불리는 권성동, 주호영, 김영우 의원들도 집결을 했습니다. 김영우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사실 MB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권은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 보복 또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 보복 얘기한들 바위에 계란치기다 생각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주변의 모습도 뭐 자택 모습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뭐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호 전 의원이 약 2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보복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측근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한테는 내가 잘할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뭐 잘 대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담담하게 조사받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본인의 혐의를 담담하게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는 있고요. 아무튼 뭐 속보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일단 이렇게 잡을게요. 송구하다던 MB 검찰서는 혐의 전면 부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상황을 좀 다뤄봤지만요. 대기업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권력의 정점까지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검찰 포토라인에선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굴곡졌던 이 전 대통령의 영욕사를 되돌아보고 또 검찰 조사 속보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기호 2번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1941년) 일본 오사카.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누구보다 가난했기에 고등학교 땐 뻥튀기 장사를, 대학교 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국민들도 각자 각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벗고 안에는 내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학생운동과 복역생활. 하지만 샐러리맨이 된 그는 말 그대로 신화를 썼습니다. 현대건설에 입사해 5년 만에 임원을 달고 무려 35 나이로 사장에 오릅니다. 현장 근무 시절 폭도들의 습격을 받고도 금고를 품에서 놓지 않은 일화는 전설처럼 회자되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신화를 등에 업은 MB. 1992년 화려한 정계입문의 성공. 그 후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장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정점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죠. 당내 경선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 박근혜 후보와의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했습니다. 더욱당이 없다고요? BBK가 어쩌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BBK와 도곡동땅 논란도 파죽지세인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0만이 넘는 압도적 표차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 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자방과 고소영, 강부자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표적수사 논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퇴임 후엔 해외 순방과 재단 활동, 그리고 테니스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같은 아킬레스건인 BBK와 다스가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수수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최측근 집사마저 등을 돌린 지금 남은 건 20여 개의 혐의와 검찰 조사뿐입니다. 한때는 신화의 주인공이었지만 지금 그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세간에선 나를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밖에서만 신화일 뿐 안에선 겹겹이 위기와 도전으로 둘러싸인 냉혹한 현실이다. 나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 불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서 신화는 없다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신화가 아닌 악착 같은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신화는 사라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선 5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 2차례 사법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 재학 시절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소요죄 혐의로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 때는 당시 노무현 후보를 물리치고 종로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측근의 배신이 발목을 잡습니다. 캠프 비서관 김모 씨가 법정 선거 비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폭로했고 결국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미국으로 쫓기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돌아선 측근들의 증언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준 전 부속실장이 돌아선 건 정말 뼈아픈 대목이었죠. 가신과 집사로서 누구보다 치부를 잘 아는 이들이 검찰에 협조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저희 대통령실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모 있게 사는가 해서 제 별명이 왕소금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전 재산을 헌납하고 집 한 채만으로 살겠다라고 했었고 지금도 측근들은 무일푼이라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BBK에서 자기 돈은 다 찾아갔고 소송 비용마저 대납시켰다. 다스를 비롯해 전국의 차명 부동산이 무더기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어찌됐든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한때 MB의 측근에서 이제는 저격수로 돌아선 정두원 전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종쳤다고 봐요. MB는 종쳤다. 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포토라인선 MB, 신화는 없다입니다. 자, 그렇고요. 아까 우리 여당 발제에서 최반장 발제에서 이제 현재 조사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 혹시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없는지 지금 이제 실제 서울중앙지검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필준 기자가 연결이 돼 있죠. 김 기자 나와 있네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오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데 현재 조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신봉수 첨단범죄 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 그리고 이복현 부부장 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스 관련 의혹과 뇌물 혐의 중 현재까지는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조사가 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나 도곡동 땅 창면 재산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네, 오늘 조사는요, 혐의도 많고,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A4지 120페이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준비한 질문들을 어느 정도나 소화했을까요? 추정이 가능합니까?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가지입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 다소 복잡한 사안들인데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아침 7시쯤이 되어서야 청사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조사 시간 자체는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조사는 1회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1년 전이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에는 주변에 집회와 시위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오늘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주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당시 검찰청사 문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출석 때와 비교하면 양쪽 모두 규모는 작았지만 두 집회 사이에서 서로 심한 말이 오가는 등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철수해 서초동 검찰청사 부근은 다소 한적한 상황인데요. 검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사 종료 시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저희가 알아봤던 것과 아주 큰 상황 변화는 없네요. 일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도 이제 오후에도 일단 다스 관련 의혹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다 끝나면 이제 뇌물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아직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네,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큰 상황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저는 오늘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쇼킹했던 게 이 재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을 포함한 두 핵심 측근의 재판이 열렸잖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네, 한때 가신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젠 모든 걸 밝히겠다고 나선 인물이죠. 김백준 전 기획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오늘 검찰도 브리핑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진술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검찰도 했는데 오늘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요. 재판에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를요. A4 용지에 직접 적어왔어요. 제가 적어온 내용을 직접 주요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왔는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향후 이제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겠다 하면서 그걸 읽어 나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먼저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인정한 거죠.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언중유고를 남겼습니다. 자,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겠다. 재판에 참여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쨌든 본인이 이제 기획관으로서 이제 모셨던 대통령인데 참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 메시지처럼 참담한 심경이다. 요 정도의 이제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인도 이런 표현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김백준 전 기획관 본인도 당하지만은 않겠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심경이 좀 엿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모 전 비서관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이죠.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으로 입막음을 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사뭇 여유가 있어 보였던 김백준 전 기획관과는 달리 김 전 비서관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간혹 한숨을 쉬거나 눈가를 문지르면서 좀 초조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 반장,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때요? 역시나 갈렸는데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20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라면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정치 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는 모렴치 않은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수의 일념으로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서 꼭 포토라인을 세워야만 했냐,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청년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풀이 정치, 회원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부패와 비리는 용납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당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이 범죄인으로 전락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더라도요.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패 종결자고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된다. 아까 유승민 대표하고는 또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속보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뉴스는 이게 많이 다루지는 못하는데 이것도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전격 해임했잖아요. 제가 어제 퇴근을 하고 이렇게 포털을 보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틸러슨 장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회사를 다시 가야 되나? 야근을 해야 되나? 안 올 거였으면서 왜 또 네. 부장 들으라고 또 하는 거죠? 오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네. 진짜 이럴 정도로 깜짝 발표였는데요. 저는 왔잖아요. 농담이에요. 그러셨어요? 농담이에요. 네. 어제 제가 북미회담 관련 회의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순방 일정도 중단을 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틸러슨 장관이 돌아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가 새 국무장관이다. 틸러슨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한테 직접 통보하기 전에요. 트위터로 경질 사실을 알렸다면서요? 예, 정말 흔한 일은 아니죠.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무부 서열 4위인 골드스타인 차관이 틸러슨은 남아있으려는 의지가 확고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없었고 경질 이유도 알지 못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일종의 반발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스타인 차관까지 바로 경질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희대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일련의 사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해군 기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언급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전 세계의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도 이제 국무장관을 지냈지만요.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엄청 셉니다.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청문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말이나 돼야 취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국장이 CIA 국장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CIA 중심으로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훈 국정원장이 폼페이오 국장하고 좀 핫라인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만났고요.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정원과 CIA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범죄 기네스북 오를 정도 한풀이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을 좀 더 다뤄보고요. 또 속보가 들어오면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6명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검찰 또 경찰 수사로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정 전 의원과 함께 호텔에 갔다고 주장했던 과거 측근 정대일 씨는 오늘 다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미투 관련 소식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오후에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 기자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전부 허위였다는 겁니다. 피해자 A씨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쓴 언론의 직무유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정작 언론에 그 얘기를 털어놓은 피해자 A씨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A씨가 그런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언론도 기사화할 일이 없었을 터인데, 자, 왜 핵심 당사자, 이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누군지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런데 정 전 의원 측근 민국파란 닉네임을 쓰는 이 정대일 씨가 그제 난 정 전 의원을 그날 호텔 앞에 데려다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커졌죠. 어찌 보면 의혹에 기름을 끼얹은 핵심 당사자였는데 이 정 전 의원은 역시 이 정대일 씨도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정대일 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죠. 실제 어제 저희도 짚어드렸지만 정대일 씨 주장에는 다소 석연찮은 대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대일 씨 오늘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자들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가 신빙성이 의심되는 민국파라는 인물의 진술을 받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왜 고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라고 말이죠. 정대일 씨는 정 전 의원이 고소를 하진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건 당일 수행 여부를 다투는 걸 피해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자신 없어서 난 고소 못하는 걸로 알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진술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아직 정대일 씨 주장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 반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BBK 문제로 구속됐었던 정 전 의원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고 소회를 밝혔더군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과연 오늘 이 MB님과 GH님이 진행하는 백반토론 과연 어땠을까? 아주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GH님이 MB님께 검찰 조사를 받은 선배로서 아주 유용한 팁을 몇 가지 전수했더군요. 지금 조사받고 계시지요? 응. 중앙지검 10층 1001호. 알지. 나도 거기서 받았지. 그러니까. 반가워요. 점심 뭐 나와? 준비해서 줄 거예요. 입이 좀 깔깔해가지고. 국밥 같은 거 시켜달래서 말아 먹어봐요. 또 말아 먹어? 에이, 좋아하시잖아. 오늘 거기서 저녁까지 드셔야 될 텐데. 실제 국밥이 나왔다죠. 자,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건 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빙의하는 남자 MB님이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참 어렵게 서셨네요, 포토라인에. 나 어땠어? 많이 절제하신 것 같아요, 개그 감각은. 그래서 한번 치과 하다가 내 삼켰다 내가. 그래도 드문드문 그 웃음 포인트는 있더라. 그 민생 경제하고 그 엄중한 안보 얘기할 때. 당연히 웃음 포인트 있지. 집어넣지 난데. 자, 지금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 자, 입장 발표 때,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섰을 때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었을 거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빙의한 남자 MB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입장 발표하면서 내 유행어 있잖아요. 볼륨 빡 켜가지고 여러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남자 MB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낼렁낼렁 이렇게. 오늘 몇 번 내는 거였어? 한 번. 그래도 샜니? 죄송합니다. 저도 실은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한 번이 아니었고요. 2번이었습니다. 입장문을 읽으면서 한 번, 들어가면서 한 번, 한 번, 2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조사 상황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미투 관련해서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오늘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피해자는 안전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이었는데요. 오늘 고소장 접수 직후에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안전지사로부터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전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던 지난해 1월에도 성폭행이 있었다는 설명인 겁니다. 안전지사는 맥주를 사오라거나 자신의 지위가 버겁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성폭행을 가했다는 게 이 A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 고소장을 낸 피해자가요, 현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자, 맨 처음 그 이를 폭로했던 그 김지은 비서와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안전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피해자, 이제 고소장을 낸 그 피해자 얘기는 어쨌든 김지은 비서의 폭로를 보고 이후 행동을 결심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네요. 네, 검찰도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안희정 전 지사가 있던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작업이 일부 끝나지 않아서라고 밝혔는데, 어제 압수수색에선 집무실, 관사의 CCTV 영상과 각종 기록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장도 접수된 만큼 이르면 주말쯤 안전지사를 다시 불러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부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이 됐는데,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전지사는 이제 성폭행 관련 혐의는 지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안전지사가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가 됐잖아요. 오늘 어디 신문이더라? 동아일보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상당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력에 비해서 입증이 더 쉽지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거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거나 또 상습성이 입증이 되는 경우 유죄가 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두 번째 피해자인 A씨의 성폭력 피해를 규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유사한 피해자가 있다면 안전지사의 상습성이 입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은 오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양 반장,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아직도 진실 공방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정 전 의원은 고소장을 냈고요. 내일이 민주당 복당 심사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정 전 의원이 낸 입장문에도 보면 내일 민주당 복당 심사를 잘 버티고 통과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또 조금 전에 충남지사 예비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죠. 그 소식은 잠시 또 전해드릴 텐데요.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안희정 쇼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당을 승인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을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 전 의원이 고소를 하면서 강력 대응을 했던 것도 바로 이 복당 심사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심사 유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정 전 의원 고소건을 이제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서울경찰청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런 속보도 좀 들어왔고요. 자, 서울경찰청이 이제 아마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민주당 복당 심사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또 문제도 있으니까요.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 후보가 결국 사퇴를 했네요. 네, 오늘 당 최고위에 소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요.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 제 명예는 지켜졌고 이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5시 정도에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신문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뇌물죄 관련 부분으로 이제 넘어갔고, 송경호 특수이부장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잖아요. 이게 뇌물 한 11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뇌물 혐의 액수가요, 그중에 60억입니다.
이 부분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스 실소유주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바로 삼성 부분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넘어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안희정 성폭행 두 번째 피해자 고소장 제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사흘째가 됐지만은 아직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사태 관련 국정조사, 또 개헌안, 사법개혁 등 각종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갈등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개점 휴업 중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자, 요즘에 여야 갈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죠. 바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사개특위입니다. 어제 벌어졌던 이른바 사개특위 잔혹사의 주역들을 보시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갈등 속에서 정회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던 탓에 정회성호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위원 자격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염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하느냐, 당장 사퇴해라, 이게 여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자진 사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습니다. 안산지청의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연이었고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소인의 대리인이 백혜련 변호사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장 의원님, 왜 그러세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저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예. 의사 방해를 한 거는 여당의 의사 진행에 가장 방해되는 분이 장기훈 의원 아닙니까, 그게? 이건 그만 못하겠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정회 상황이었고요. 오후에 어렵사리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이 오후 질의부터는 불참하는 걸로 상황이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염 의원이 갑자기 오후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전 연장선에서 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발언하시는데 발언 끝난 데 마시죠. 그래, 아니 그렇게 하세요. 예.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도 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우선 내가 지나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후에는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교문위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력 있게 무슨 말씀 드렸죠? 구속 창피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네. 잠시 정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정회가 됐는데 여야 의원들이 이번엔 장외로 나가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염치가 아닙니다. 야당의 꼼수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말 세상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상임위 회의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 여러분 드문 사건 아닙니까 이거? 정말 책임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자, 회의가 정상적으로 재개된 뒤에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투 운동과 관련한 야당의 언급이 여당을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대통령 고등학교 친구인 이윤택 씨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됐고 또 대통령하고 술자리 친구라고 하는 고원 시인에 대한 것도 그 사이에 폭로가 됐습니다. 아니 대통령 술 친구가 이게 뭡니까? 예, 이제 어디 찌라시에서 나온 얘기 그걸 답습하는 게 이장소입니까? 네,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은 저 의사정 협정해 주시고요. 협정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네, 이 의원님, 자
자, 이은재 의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박 의원님 빨리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들 좀 의사 진행 협조해 주세요. 자, 어제 사개특위에선 공수처, 검찰 중립성 등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추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 개점 휴업 국회, 여야 충돌 격화로 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당 발제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오늘의 빅뉴스, MB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박효신 씨의 노래인데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때는 MB 정부 시절인 2011년이었습니다. 박효신 씨가 갓 입대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노래를 했는데 일절이 끝나자마자 한 소령이 대통령 가셨으니 이제 그만 내려와 라면서 끌어내렸다는 거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박효신 씨가 당시에 얼마나 놀랬던지 일주일간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MB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박효신 씨는 지난해 트럼프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원 없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MB와의 과거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오늘은 박효신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멀리도 돌아왔어 오는 길이 늦어서 그게 미안해서 항상 하지만 네, 자 오늘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잖아요. 아까 그 정반장은 개점 휴업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고요? 예, 오전에 오늘 한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개헌 협상을 개시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데 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거절하면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부터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GM 사태가 현재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속보가 먼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식이라든지 속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주고요. 자, 어제 사개특위에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공수처 도입 관련해서요.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요. 이게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최 반장. 네, 제가 어제 문무일 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헌 소지 여부를 일종의 단서로 달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문 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가 여당 쪽에서 나온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딱 한 장이네요. 수사의 총력을 위축시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수사지휘권은 조국은 사실상 폐지, 문무일 총장은 유지, 맞습니까? 네, 저는 수사지휘권은 유지. 네, 문 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엇박자를 좀 내면서 청와대는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조금씩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권력기관 간의 마찰로 비춰질 소지도 있잖아요. 오늘 경찰 쪽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모든 게 이제 논의 중이다, 과정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양 반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정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민주평화당이 이미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정의당은 17일에 전국위원회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의당 권리당원들 가운데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정의당 지도부가 페북 라이브를 통해서 당원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공동구속단체가 되면은 비록 6명이지만 16명의 우리 당내 국회의원이 정의당 국회의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길로 갈 때 여러 가지 어떤 뭐 오해를 받거나 또는 불편한 일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물을 묻히지 않고 고려청자를 빚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오늘 페북 라이브가 중계될 때 보니까요, 실제로 뭐 찬반 의견이 팽팽하더라고요. 정의당 지도부는 17일까지 당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고,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 뭐 전국위원회 통과의 가능성 높다,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참. 그 정반장, 예.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심사 관련해서 무슨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다면서요? 내일 이제 서울시당에 복당 원서를 맞아요. 내서 이제 예. 심사를 받는 거였는데 그 복당 원서는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사안은 중앙당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앙당에서 아마 복당 심사를 받도록 신청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복당 심사도 지금 미뤄졌습니다. 네, 일단 뭐 언론 보도가 지금 막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은 제가 좀 확인을 좀 더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관련해서 뭐 더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 뭐 아까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5시부터 이제 뇌물죄 관련 혐의 수사가 이어진다는 속보 외에는 구체적인 건 안 들어오는데요. 뭐 내일 더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하고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제 뇌물 수수 관련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6시 18분이니까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겠네요. 그 아까 부장 말씀하신 그 정봉주 전 의원 네. 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정반장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부장도 그러셨잖아요. 유예 가능성도 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전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의 어떤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수사 결과가 나와서 자신한테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한 뭔가가 있어야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신청하겠다는 건 시간을 좀 더 벌겠다 이런 네. 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개점 휴업 국회 여야 충돌 격화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운명을 넘어선 과학자 스티븐 호킹 오늘 타계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오늘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외신들은 별이 우주로 떠났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학문적으로도 정말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이전에 기적 같은 삶으로 감동을 줬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손가락 2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연구에 열정을 불살랐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55년을 버텼죠. 오늘 호킹의 가족들이 성명을 냈는데 정말 그 표현대로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고 또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최 반장은 좀 남아서 좀 속보를 좀 챙겨야 되겠어요. 네. 오늘 밤샘 조사인데 뭐 좀 늦게까지 지켜봐요. 치킨 밤새세요. 치맥 합시다. 뭐 치맥은 안 되고 치킨만. 네.